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돕는 일명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시범 운영 중인데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국립암센터 장윤정 중앙호스피스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죽음을 잘 맞이하는 네.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바람이 불면서 웰다잉 하는데 사실 이게 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호스피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웰다잉이라는 용어보다는 예. 마지막에 좋은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에 좋은 삶이 좋은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정부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을 통해서 아픈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에 고귀한 삶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사실 이제 WHO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예. 말기 환자들의 가족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둔 중요한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신체적이고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면서 환자와 가족에게 전인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예. 의사와 사회복지사 또 간호사들이 팀을 이뤄서 접근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부터 암관리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예. 2017년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 암뿐만 아니라 에이즈라던가 만성 폐쇄성 호흡질환, 간경화 환자까지 확대되는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동안은 이제 입원형 중심으로 서비스가 있었다면은 자문형이나 가정형 서비스가 추가로 개발되어서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입원형과 자문형 또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유형별로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로 그러니까 입원형이라 그러면은 전문 병동에 입원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네. 전담 간호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병동에서 상주하면서 같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일반 병동에서 이제 질환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담 의사에 의해서 질환을 치료받으면서 네. 호스피스 팀이 자문형으로 그러니까 컨설테이션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환자가 퇴원하게 되시는 경우는 가정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 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군요. 사실 저는 뭐 말기 암 환자분들이 호스피스 입원 병동에 좀 입원하시는 분들 이런 예는 좀 들어봤는데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말기라고 진단 받았을 때 당장 입원을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집에서 좀 있고 싶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다가 입원을 하고 싶을 때에는 그때까지 서비스 이용을 못 하게 되면서 불안하실 수가 있어서요. 네네. 가정형을 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용 환자들의 24.4%가 가정형에 계시다가 또 입원형을 병행하시면서 이용하게 되는 중요한 서비스고 2016년부터 3,000명 이상 이걸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이 21개 기관에서 25개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또 더 늘어난다면서요? 네, 8개 기관이 추가돼서 33개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향후는 더 많이 늘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어떤 뭐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까요? 실제 말기 환자들은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 소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한 번이라도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문팀이 집에 방문하지 않는다면은 엄두를 못 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담하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도 가정으로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가정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있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또 가족들과는 매우 만족도가 높고 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걸 보거나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그 하나의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도 만족해 하신다니 좀 다행인데요. 그러면 주로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이렇게 가정용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시나요? 사실 집에 계시면서 통증이 증상이 조절 안 되시는 말기 암 환자가 주로 대부분이시고요. 사실 만성 간경화 환자분이나 폐쇄성 호흡 환자분들은 그렇게 호스피스 이용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이제 서비스가 아직 시작 초창기여서 주로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이제 가정형 호스피스, 그러니까 집으로 뭐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암 환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5%로 예. 있기 때문에 이제 방문에 따라서 또 일반 가정 간호는 방문 비용이 비급여로 8천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전체 5%의 비용만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여서 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비용의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만족감도 클 것 같습니다. 반응들은 네. 어떤가요? 이 가정형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또 익숙한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면서 또 집에 익숙한 곳에서 거주하시면서 진료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도가 높고요. 네.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갑자기 열이 나시거나 조절이 안 되시면은 언제든지 입원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네,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요법치료사분들도 가정을 같이 방문하시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또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자원 연계 부분도 연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양한 혜택이 같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또 들었던 게 뭐 욕창 방지 매트도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네. 가정에 계시려면 전동 침대라던가 휠체어, 요탕방지 매트, 또 수액거리 등이 갑자기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자원 연계도 같이 연결을 해드려서 집에서 계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정용 호스피스 제도는 지금 시범 사업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이런저런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일단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방문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라던가 또 가정 호스피스가 아니라 가정 간호 제도도 있고요. 네.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도 또 방문 서비스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만성 환자분들의 요양 중심이어서 예. 진료와 처방이 병행되는 이제 호스피스와 연계 부분이 매우 절실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단전적으로 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서비스와의 연계 부분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 초창기에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가정 호스피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기관이 확대하다 보면은 신규로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실 분들이 생깁니다. 예. 근데 적어도 병동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이 가정으로 또 가서 자신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력이 많으신 전문 간호사들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기관을 확대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될 텐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보완, 제도적인 뭐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 개선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국에 저희 나라는 인구에서 가정 임종이 매우 줄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저희가 의료로 가정 호스피스를 제공한다고 가정 임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주택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또 독거노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같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지만 또 네.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임종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총합적인 커뮤니티 케어적인 접근을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런 부분은 서로 보완하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호스피스 완화 의료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용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좀 알아봤죠. 네. 자, 올해 2월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도 시행에 들어갔죠. 인간다운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장윤정 중앙호스피스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